암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먹는 순간마다 암세포와 싸우는 작은 전쟁이죠. 누군가는 치료 과정에서 몸이 약해지고 입맛을 잃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음식의 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암 환자 식단에서 현실이 됩니다. 잘못 먹으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몸을 더 약하게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고르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암세포가 싫어한다고 밝혀진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녹차, 강황, 베리류, 버섯, 해조류, 견과류, 콩류까지 10가지 대표 음식이 왜 암 환자에게 필수적인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의 한 끼가 암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기초 정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정상세포는 일정한 주기와 통제를 받지만 암세포는 스스로 성장 신호를 만들어내며 끝없이 증식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화 스트레스는 DNA 손상을 유발해 세포 돌연변이를 촉진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당분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그 속도가 둔화됩니다. 호르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나 인슐린 같은 호르몬은 일부 암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호르몬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암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단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저당 식단.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기본이 됩니다. 둘째, 고섬유 식단.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독소를 배출해 발암 물질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베리류, 녹황색 채소, 해조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항염식품. 강황, 마늘, 올리브오일 등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체중 관리가 아니라 암세포가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요 효능. 이제부터 암세포가 싫어하는 대표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식품마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효능과 섭취 팁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섭취가 많은 사람은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둘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제로 특히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크게 보고됩니다. 또한 유방암, 위암 등에서도 효능이 연구되었습니다. 가열 조리 시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수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늘.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항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알리신은 세포 자멸사 과정을 유도해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 활동을 높여 항암 효과를 강화합니다. 날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속이 약하다면 살짝 익혀 섭취해도 효능은 유지됩니다. 넷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 특히 EGCG가 풍부합니다. EGCG는 암세포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강력해 암세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 자체를 바꿔줍니다. 다만 카페인 과다 섭취는 불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2-3잔이 적당합니다. 다섯째, 강황. 강황의 커큐민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은 항염항암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NF-B 같은 염증 신호를 억제하여 암세포 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암세포의 분열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항암제 효과를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체내 흡수율이 낮아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섯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구강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째, 버섯류. 표고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면역 세포인 NK세포와 T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또한 염증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 성장 환경을 차단합니다. 여덟째,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 등에는 후코이단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막고 세포 자멸을 촉진합니다. 또한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 환자의 회복 속도를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 요오드 과다 섭취는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홉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암 환자의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종양 성장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고칼로리 식품이므로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열번째, 콩류렌틸콩.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있어 호르몬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력 회복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과다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10가지 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암 환자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맞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암 환자가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효과뿐 아니라 주의할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섭취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 주의. 항암 성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좋지만 하루 56쪽 이상 먹으면 위장 장애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역시 지나친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과의 상호작용.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복용 중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항암제 대사를 방해할 수 있고 강황의 커큐민은 혈액응고 억제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면역력 저하 시 생식 주의.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날 음식이나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채소, 해조류는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볍게 익혀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체력 소모와 영양 균형. 항암 식품만 고집하다 보면 정작 단백질과 칼로리가 부족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나 해조류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암 환자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개인별 맞춤 필요.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한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좋지만 수술 직후에는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는 해조류나 콩류 과다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암 환자의 음식은 좋다, 나쁘다로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 단계, 복용 약물, 체력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건강한 섭취법. 암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닌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조리 방법.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짧게 데치거나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포라파는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토마토이, 라이코펜은 열에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수프, 소스처럼 조리해 먹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둘째, 흡수율 높이기.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후추의 피페린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지용성 라이코펜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식사 타이밍. 녹차의 카테킨은 식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공복이나 식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식사 직전에 소량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베리류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환자 상태별 조절. 체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는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보다 구운 마늘이나 마늘차 형태가 좋습니다. 또한 장 기능이 약하다면 콩류나 해조류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꾸준한 섭취. 암세포는 단기간이 음식 변화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환자의 식단은 음식의 선택과 조리법, 섭취 시점, 꾸준함이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 암 환자의 식단은 음식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소모되고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제를 함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합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비타민 D. 암 환자에게 자주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칼슘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계를 활성화해 암 재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햇볕 노출이 제한적인 환자라면 반드시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항염 작용과 혈관 보호로 암 환자의 체력 유지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나 생선으로도 섭취 가능하지만 식사량이 적을 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장내 환경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회복시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보충제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셀레늄과 아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셀레늄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억제하고 아연은 세포 분열과 면역 조절에 관여합니다. 다섯째, 단백질 보충제. 암 환자는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면 체력 유지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모든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제는 항암제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정리.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10가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버섯의 베타글루칸, 해조류의 후코이단, 견과류의 오메가3, 콩류의 이소플라본까지 각각이 암세포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고 치료 과정과 약물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맞게 조리 방법과 섭취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암 환자 식단이 핵심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암세포에게 불리한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끼 푸드 앤 서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